우리는 유리함수의 적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유리함수, 즉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을 통틀어서 유리함수를 합니다. 다항식분의 다항식분의 다항식 형태를 유리함수라 해요. 루트가 씌워져 있거나 그런 거는 유리함수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이 적분법에서 다뤄지는 주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 뭐 치환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분적분법을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대상을 축소시켜서 분수꼴로 되어 있는데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다항식은 항상 차수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분모는 1차식이고 분자가 3차식, 분모는 1차식이고 분자가 2차식입니다. 이와 같이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 주어졌을 때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클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같아도 돼요.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거나 같으면 직접 나눗셈을 해서 계산합니다. 얘네들을 직접 나눗셈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자, 직접 나눗셈을 해서 목과 나머지로 바꿔야만 합니다. 자, 직접 나눗셈을 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직접 나눗셈을 하세요라는 얘기예요.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암산으로도 됩니다만 그래도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분자를 분모로 나눠서 생각하자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x제곱이 나오려면 여기 x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이렇게 곱해서 내렸습니다. x의 제곱. 이렇게 곱해서 내렸으죠. 위에서 아래 거 뺍니다. 이거 제곱이에요. 이게 지워지죠.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역시 다시 나눗셈을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이게 지워지고 플러스 1이 나와서 이제 얘는 더 이상 얘보다 나누고자 하는 인수보다 낮은 차수가 나오면 이제 계산을 중단하면 돼요. 이때 얘가 나누고자 했던 몫이라고, 나누고자 했던 이게 인수고요.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직접 나눗셈을 해보면 몫이 얼마이고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즉 이 사실로부터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을 몫과 나머지로 그들의 결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몫 x-1 나누고자 했던 인수는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1이에요. 이걸 통분하면 좌변이 돼요. 자, 이렇게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큰 유리함수는 직접 몫과 나머지 인수들의 결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좌변이 우변과 같기 때문에 좌변을 적분한다는 얘기는 곧 우변을 적분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것이 유리함수를 적분할 때의 요령입니다. 자, 이제 좌변을 적분해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x 플러스 1분의 x의 제곱을 적분하세요 라는 얘기는 곧 오른쪽을 적분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몫과 괄호 없이 그냥 쓰겠습니다. x 플러스 1분의 1 dx입니다. 자, 이제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의 적분의 합과 같습니다. x를 적분하니까 2분의 x의 제곱이죠. x n승꼴 적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적분할 때 얼핏 보면 어려운 듯 보이지만 항상 나눗셈이 되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적분 방법은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만일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된다면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할 수 있습니다.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하니까 로그 x 플러스 1. 요 절대값을 붙인 것은요, 그냥 편의상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고요. 만약에 x 플러스 1이 암묵적으로 양수였다면 그냥 괄호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부정적분이니까 상수 C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적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2번도 분모는 1차식이고 분자가 3차식이잖아요. 자, 2번의 문제도 직접 나눗셈을 합니다. x의 3승 플러스 x를 x-로 나눴을 때 여기는 x의 제곱, x의 3승 마이너스 x의 제곱, 위에 4를 거 빼면 이거 지워지고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예요. 자, 이제 여기 x죠.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 x,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위에 4를 거 빼죠. 그럼 2x가 나오고 다시 나눗셈을 합니다. 플러스 2가 있으면 되네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2 위에 4를 거 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돼서 얘보다 차수가 낮으니까 더 이상 나눗셈을 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도 x-1분의 x의 3승 플러스 x는 몫을 계산해 보니까 이거였어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인수가 x-1이고 나머지가 2가 됐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직접 나눗셈을 하는 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자, 이제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얘를 적분하는 것은 얘를 직접 적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분이 갖고 있는 또 선형성 성질로부터 각각을 따로따로 적분할 생각이거든요. 자, 인테그랄 x-1분의 x의 3승
플러스 x dx예요. 자, 이거 좌우변이 같으니까 좌변을 적분했다는 얘기는 곧 우변을 적분한 거와 같은 말입니다. x의 플러스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1분의 2 그리고 dx와 같이 됐습니다.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의 적분할 것 같습니다. x의 n승을 적분하는 것 같아요. x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x의 3승 플러스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얘는 2 옆으로 내려보내면 분모 미분해서 분자가 되죠.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모에 로고 붙인 걸로 적분이 가능합니다. c는 적분 상수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분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유리함수의 적분에서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거나 또는 같아도 직접 나눗셈을 합니다. 이럴 경우는 직접 나눗셈을 한 다음에 목과 나머지 인수 이런 형태의 결합을 이용해서 식을 분해한 다음에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을 써서 각각을 적분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모보다 분자가 클 때는 이렇게 클 때는 얘보다 클 때는 나눗셈을 하면 됐어요. 이제 반대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반대인 경우로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경우수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요. 분모가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 되는 경우, 자, 이 교재는 분모가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 되는 경우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이어지는 다음 이제 편입수학 강좌에서는 우리가 분모가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 되지 않는 경우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즉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훨씬 더 클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분모가 실수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되는가? 만약에 안 되면 이때는 삼각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우리가 기초미분적분에서 이 삼각차를 하지는 않고요. 단지 이 분모가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모가 실수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부분분수로 분해해서 적분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해법이랄까요? 자, 이제 만약에 인테그랄 여기가 다항식이고요. 분모의 다항식이 있고 분자의 다항식이 있어요. 이런 꼴에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입니다. 분자의 차수보다 훨씬, 차수는 x의 거듭제곱의 가장 높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일 때 분모의 차수가 더 커요. 나눗셈을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만약에 분모가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인수분해 되면 실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 된다면 반드시 부분분수로 바꿔서 적분합니다. 이것이 적분하는 방법이에요. 자, 부분분수로 바꾸는 것은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나름대로 큰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는지 곧 문제를 풀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분분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자, 부분분수로 바꾸는 방법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모가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 분모가 1차식인 두 분수들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왼쪽을 오른쪽으로 바꾸는 것을 부분분수로 분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부분분수로 분해할 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부분분수로 바꿀 때의 규칙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인수분해 됐을 때 인수분해 된 거의 거듭제곱의 지수의 숫자들을 살펴봅니다. 여기 1은 안 써놨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1승 1승이라는 얘기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거듭제곱의 숫자들의 총합을 생각합니다. 합. 이 합을 생각하면 합이 2가 됐잖아요. 이 숫자 2는 뭘 나타내냐면 우변에 분수들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분수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개수예요. 개수는 이 지수들의 총합으로 계산합니다. 거듭제곱의 지수들의 총합이에요. 괄호 안에 있는 차수의 지수들의 합이 아니라 괄호 바깥에 있는 지수들을 인수분해 됐을 때 그게 몇 승으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지수들의 총합이 바로 우리가 부분수로 쪼개는 총 분수의 개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양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모양은 분모의 모양과 분자의 모양은 규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얘가 인수분해 된 게 1차식이잖아요. 그럼 요 1차식을 각각 하나씩 써요. 분모의 모양은 쉽게 결정됐죠? 이제 분자의 모양은 분모보다 반드시 한 차수 낮은 다항식을 씁니다. 분모가 1차식이니까 한 차수 낮은 다항식은 상수항밖에 없어서 상수항을 쓴 거예요. 만약에 분모가 2차식이면 당연히 여기는 1차식으로 써야 돼요. 여기 반드시 보다시피 대문자 AB를 써놨죠.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가 있습니다. 이 상수를 마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의 차수보다 낮은 차수를 놓은 다음에 미지의 상수를 결정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놓는 방법을 설명했었으니까 이에 맞춰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dx를 적분합니다. 잘 보니까 분모는 2차식이고 분자가 1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상수항이라는 얘기니까 0차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분모는 2차식이고 분자가 0차식이니까 분모가 더 크잖아요. 더군다나 분모가 실수분해에서 인수분해 되죠. x-2와 x 플러스 2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듭점의 숫자를 따져보니까 1승과 1승 도합 2가 되죠. 그러니까 분수가 두 개로 쪼개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분수를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개수는 결정됐으니까 모양을 결정해야 되는데 모양은 얘네들의 1승이 나올 때까지 하나씩 씁니다. 요 나온 거 하나씩 x-2, x 플러스 2예요. 그런 다음에 얘는 지금 1차식이니까 여기를 상수항으로 쓸 거예요. 얘도 1차식이니까 여기를 상수항으로 쓸 것이고 이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결정되지 않은 미지의 상수 A하고 B를 구해야만 합니다. 이 A하고 B가 구해진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볼까요? 적분이 갖고 있는 성질상 합에 관한 이 AB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여기다 설명하겠습니다. AB가 구해졌고 여기다 대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의 적분할 것 같고요. 상수는 적분기와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순서는 이런 식으로 적분하려고 합니다. 상수 바깥으로 나가고 인테그랄 x 플러스 2분의 1 dx 이렇게 적분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는 분수꼴이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합니다.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하니까 로그 x-2를 이제 3부터 4까지 적분하고 마찬가지로 b 그리고 마찬가지로 분모 미분에서 분자가 되니까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합니다. 로그 x 플러스 2 3부터 4까지입니다. 자, 이제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AB만 구하는 방법만 알면 이 흐름대로 해서 AB를 그대로 값을 대입하면 되거든요. 일단 이 결과를 A하고 B를 이용해서 마저 표시하고 최종적으로 AB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종점 대입하죠. 4에서 2 빼면 2예요. 그래서 로그 2가 됐고요. 종점을 대입하면 시점 대입하면 3에서 2 빼면 1. 진수의 이름은 로그는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거 3을 대입하는 순간에 제로가 됐어요. 이것도 마저 계산합니다. 플러스 B가 됐고요. 종점을 대입하죠. 4하고 1을 더하면 로그 6이에요. 로그 6 그리고 마이너스 시점 대입한 거 빼야 돼요. 로그 3하고 1을 더하니까 로그 5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였었거든요. 이때 AB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AB를 찾아서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자, A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볼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학 교재마다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는 바는 바로 뭐냐면은 얘를 이렇게 쪼개낼 수 있었을 때 이 식을 다시 통분한 것이 얘랑 같으면 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AB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통분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x-2분의 a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b예요. 자, 이제 얘를 다시 통분합니다. x-2 x 플러스 2분의 대각선을 곱해서 더하죠. ax 플러스 2와 b x-2입니다. 자, 여기에서 분자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2, x 플러스 2가 됐고요. 내림차수로 전개하니까 a 플러스 bx와 그리고 2a 마이너스 2b가 돼서 자, 1차식의 개수는 a 더하기 b고 상수항은 2a 마이너스 2b인데요. 이것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이 식하고 같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서로 간을 비교를 해보니까 분모는 똑같잖아요. 분모는 똑같으니까 분자끼리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어떤 x를 대입해도 성립하려면 a 더하기 b가 0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2a-2b가 2a-2b가 1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됐죠? 자, 이제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린 계산하기 좋게 양변에다 2를 곱해 봅시다. 그러면 2a 더하기 2b가 0이었네요. 변변 더합니다. 변변 더하니까 2b가 지워지고 4a가 나오고 4a가 1, a가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가 4분의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b는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제 a, b가 구해졌으니까 요 식에다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a가 4분의 1 log 2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제 b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군요.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리고 log 6, 로그 빼기 로그는 진수의 나눗셈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얘를 좀 간결하게 로그 5분의 6이라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4분의 1이 공통이니까 묶어내 보겠습니다. 4분의 1 묶어내면 로그 2 마이너스 로그 5분의 6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빼기 로그는 여기다 마저 써볼게요. 진수의 나눗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를 5분의 6을 또 나눠요. 자, 분자의 분모 1로 보고 내양분의 외양을 하면은 4분의 1 로그 6분의 10이니까 약분하면은 3분의 5가 되는군요. 다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래서 4분의 1 로그 3분의 5가 나왔습니다. 4분의 1 로그 3분의 5. 그래서 인하대학교 시험 문제 18번의 답은 B번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방법은 모든 대학 교재마다 일관성 있게 다 설명해 놓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 방법도 곧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일이 통분한 다음에 다시 연립방정식을 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두 번째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풀이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지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은 두 번째 풀이에도 결국은 답은 똑같이 나와요. A는 4분의 1, B는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실제로 그런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린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얘는 x-2하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된 이거를 분분수를 쪼개는 과정에서 x-2분의 2, x 플러스 2분의 b가 됐잖아요. 자, 우변을 통분한 다음에 좌변과 서로 비교해서 a, b를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라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다음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헤비사이드라는 수학자가 만든 방법이라서 헤비사이드 방법, 또 수학자이자 또 공학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헤비사이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뭐냐면 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A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양변에 x-1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양변에 x-1을 곱해요. x-1을 곱하니까 이게 지워지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x-1을 말로 설명하고 글은 쓰지 않겠습니다. x-1을 다 양변에 곱해요.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이 우변의 첫 번째 항에 a만 남게 하기 위함이에요. x-1을 곱했으니까 사라졌고 여기는 x 플러스 2분의 b x-2가 되죠. 자, 이제 좌변 마저 계산해 볼까요? x-1을 곱하니까 사라졌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제 우리 이 식에서 이 식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니까 2나 마이너스 2에서는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식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한 이 모양에서는 분모가 0이 되는 점은 이제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나머지 값을 대입하려고 해요. 뭐냐면은 그냥 아무거나 막 대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b의 선택에 상관없이 이 두 번째 항이 나타나지 않길 원합니다. 얘가 사라지길 원하니까 이 아래 식에서만 놓고 보세요.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이게 0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a가 구해집니다. 자, 이제 x 대신에 2를 대입합니다. 좌변에 2를 대입하니까 4분의 1, 그것이 a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준 연립방정식을 구했을 때도 4분의 1이 나왔는데 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값을 대입하니까 손쉽게 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b도 구해지는지 한번 볼까요? 또한 b도 구해보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x 플러스 1을 다 곱합니다. x 플러스 1 곱하니까 얘가 지워지고 좌변에 분모는 x 마이너스 2만 남습니다. x 플러스 1 곱하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a, 물론 a가 구해졌지만 b를 먼저 구한다면 아직 a를 모르는 상태니까 이렇게 그냥 쓰겠습니다. 자, 이제 양변에 x 플러스 1 곱하면 b만 남죠. 우리는 이제 a의 선택에 상관없이 이게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b가 구해지겠죠. 그걸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x 대신에 이 식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0이잖아요. 오른쪽 b만 남습니다.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구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도 풀이가 긴데요 라고 할지 몰라도 사실 얘는 숙달이 되면 암산으로 문제가 풀립니다. 즉 AB를 구할 때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양변에 x-1을 곱하고 그런 다음에 x 대신 얘가 x-2가 올라와 있을 테니까 2만 집어넣는 순간에 여기가 0이 돼서 우변 A가 나왔고요. x-1을 곱하니까 사라졌고 이제 남은 요 부분에다 2만 넣으니까 암산으로도 금방 4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유리함수의 적분 자주 활용되거든요. 문제를 푸는 중간중간에 나타납니다. 유리함수 자체로도 시험에 나오지만 어떤 문제를 푸는 중간에 몇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 넘어갈 때는 유리함수의 적분을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두세요. 자, 같은 논리로 b를 구하기 위해서 암산으로도 돼요.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고 x 플러스 2 여기에 사라졌죠. 얘를 0을 만들려면 결국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b가 금방 구해집니다. 이렇게 글로 쓰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숙달이 되면 눈으로도 A가 얼마, B가 얼마가 쉽게 구해져서 이렇게 통분해서 계산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본 결과 4분의 1 로그 3분의 5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B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또 풀어볼까요? 중앙대학교 이제 19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유리함수의 적분입니다. 분모의 차수는 2차식이고 분자는 1차식입니다. 앞서 했던 것처럼 이제 분모가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 되는지를 보고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서 계산합니다. xx-1이고요. 분자는 8x-3dx입니다. 분모가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 되고 지수의 총합을 계산해보니까 1과 1을 더하니까 2가 됐죠. 그래서 분수는 두 개로 쪼개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x가 됐고 1승이 나올 때까지 여기는 x-1입니다. 1차식이고 1차식이니까 분자는 각각 상수 AB로 놓으면 돼요. 자, 이제 AB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헤비사이드가 만든 이 방법을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얘를 서로 비교할 거예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이제 A는 얼마예요? B는 얼마예요? 했을 때 이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숙달이 되면 정말로 암산으로도 문제가 풀리거든요. 하지만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X를 곱합니다. 양변에 X를 곱하면 이 식에다 X를 곱하니까 좌변은 X-1분의 8X-3이고 X를 곱하니까 여기는 A만 남고 X를 곱하니까 여기는 BX가 되죠.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할 겁니다. 0을 대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이게 사라지죠. 그럼 우변은 A만 남아요.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X 대신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3이군요. A가 금방 구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찬가지로 B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X-1을 곱합니다. 양변에 X-1을 곱하니까 좌변은 X 8X-3이 될 것이고 X분의 A X-1을 곱하고 플러스 B가 됐습니다. 자,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 식에다 X 대신 1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이거 0이 되죠? 1을 대입하니까 B를 먼저 쓰겠습니다. 1을 대입하는 순간에 우변은 B만 남아요. 그래서 B는 1을 대입하니까 8에서 3 빼니까 5예요. 그래서 A도 B도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진 값을 여기다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서 바로 A, B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A가 3이고 B가 5였었군요. 자, 이제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이 적분할 것 같고요. 상수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x분의 적분하니까 log x 그리고 한꺼번에 씁시다. 5 얘는 내보내고 분모 미분한 게 분자와 같으니까 역시 분모에 로그 붙인 걸로 적분됐습니다. 2부터 5까지예요.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죠. 3로그 플러스 5로그 5에서 1 빼니까 4가 됐고요. 이제 2를 대입한 거 뺍니다. 3로그 2 2를 대입한 로그는 제로니까 여기는 하나만 하가 됐네요. 자, 요거 3개를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보기를 보니까 자, 이제 로그 2랑 로그 5가 있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바꾸면 되겠네요. 앞에 거는 3로그 5가 됐고요. 4는 2의 제곱이에요.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 내려가니까 10 로그 2 마이너스 3 로그 2가 되니까 이거 다시 계산 가능하네요. 3 로그 5가 됐고 플러스 7 로그 2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 로그 5 더하기 7 로그 2를 찾으면 되네요. 3 로그 5 더하기 7 로그 2 답이 3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유리함수 적분 쉽습니다. 자, 이어서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시험제. 분모는 2차식이고 분자는 1차식이라서 역시 다항식분의 다항식꼴 유리함수의 적분입니다. 분모가 더군다나 인수분해 됩니다. 실수범위에서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고요. 분자 x 플러스 7 dx입니다. 지수가 1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분수의 개수는 2개입니다.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1이에요. 자, 이제 여기는 a라 놓고 여기를 b라 놓고 이제 a, b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암산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배우는 과정이니까 당분간은 암산 없이 일일이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글을 써가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좌변은 x 플러스 3 그리고 x 플러스 1 분의 x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우변은 이제 x 플러스 3분의 a가 되고 x 플러스 1분의 b가 되죠. 자,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x 플러스 3을 곱하면 좌변은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7이 되고 우변의 첫 번째는 x 플러스 3을 곱했으니까 a가 되고 x 플러스 1분의 b, x 플러스 3이 됩니다. 이제 이 식의 양변에다가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해야 되겠어요? a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거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됐잖아요. 분자가 0이니까. 그래서 우변은 a만 남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다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3에서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 되니까 4,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같은 논리로 이제 또 식을 변형합니다. 양변에 b를 구하기 위해서 x 플러스를 다 곱합니다. x 플러스 1을 곱했으니까 ax 플러스 1, 우변은 x 플러스 1 곱하니까 b만 남아요. 이제 b를 구하기 위해서 요 x가 여기가 0이 되게끔 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여기가 0이 되고요. b를 먼저 쓰겠습니다. 이제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3에서 1 빼니까 2가 되고 7에서 1 빼니까 6이 됐어요. 약분하면 3 이렇게 돼서 ab가 구해졌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가 됐었네요. 그리고 b가 3이고요. 여기는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실제로 통분하면 9에서 2를 빼니까 7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숙달이 되면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숙달이 되도록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합에 관한 적분은 각각이 적분할 것 같고요. 적분이 갖고 있는 선형성 성질로부터 바깥으로 내보내서 log x 플러스 3, 3 log x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구간 0부터 1까지입니다. 종점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로그 4가 되고요. 3 로그 2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0을 대입한 거 빼는데요. 마이너스 2 로그 3이 있고요. 0을 대입한 로그는 제로니까 이 뒤에는 이제 0이니까 하나 만화가 됐어요. 자, 이제 얘네들도 정돈을 하겠습니다. 역시 보기를 보면 로그 2하고 로그 3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얘를 바꾸겠습니다. 로그 4는 2의 제곱이에요. 진수의 거듭조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4 로그 2가 됐고 플러스 3 로그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로그 3이니까 2 로그 3을 먼저 씁시다. 2 로그 3 마이너스 4 로그 2 플러스 3 로그 2니까 마이너스 로그 2가 되는군요. 답은 2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입니다. 2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 답이 1번이군요.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적분하는 방법 중에서 중요한 적분 중에 하나인 부분적분법하고 그리고 유리함수의 적분법 등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적분들은 앞전에 배웠던 치환적분법과 함께 즐겨 사용되는 적분 이론들입니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적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